그날 아침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경기도 양평. 산자락이 낮게 깔린 동네 끝자락에 오래된 단층집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집에 김순자 68살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 늘 그렇듯 먼저 눈을 뜹니다. 습관처럼 허리를 한번 펴보지만 곧 작게 숨을 내쉽니다. 아이고, 오늘도 시작이네. 주방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가스불을 켜고 물을 올립니다. 커피 믹스 하나. 식탁 위에는 약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심장약, 혈압약, 관절약. 아침마다 챙기는 작은 의식입니다. 컵을 들고 창가에 섭니다. 마당에는 밤새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순자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도 살아있네. 이 집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직접 고른 집입니다. 퇴직금 털어 겨우 마련한 작은 보금자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벌써 15년 전에 떠났습니다. 그 뒤로 순자는 혼자였습니다. 국민연금.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빠듯하지만 어떻게든 맞춰 살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는 딸 이름이 뜹니다. 이은경. 순자는 순간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은경아. 전화기 너머 빠른 숨소리와 함께 퉁명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지금 바쁜데 왜요? 순자는 잠시 말을 고릅니다. 아니, 그냥. 얼굴 생각나서. 엄마 또 아프다 그러려고 전화한 거 아니죠? 그 말에 순자는 웃음을 억지로 붙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안부 전화야. 아, 진짜 나 지금 배송 정리 중이라 끊어요. 뚝. 통화 종료음이 부엌에 짧게 울립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이 목 안에서 굳어버린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래, 다들 바쁘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다시 커피를 마십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는 손자 박도윤입니다. 할머니, 아침 드셨어요? 순자의 얼굴이 조금 풀립니다. 도윤아. 방금 먹었지. 약은요? 요즘 날씨 추운데 더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 너 말대로 다 먹었다. 이번 주에 알바 끝나면 내려갈게요. 감 좀 따야죠. 순자는 괜히 목이 메입니다. 공부 바쁜데 괜히 오지 마. 괜히가 어딨어요. 할머니는 내가 가야 할 이유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순자는 한동안 휴대폰을 쥐고 있습니다. 손자의 말 한마디가 딸의 차가운 말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날 오전, 순자는 동네 슈퍼에 들릅니다. 우유와 두부, 달걀. 늘 사던 것들입니다. 계산대 옆에는 복권 진열대가 있습니다. 순자는 15년째 같은 번호를 삽니다. 남편 생일, 결혼 기념일, 손자 생일. 주인은 웃으며 말합니다. 아주머니, 또 희망 사러 오셨어요? 순자는 쑥스럽게 웃습니다. 희망이 아니고 습관이죠.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TV를 켭니다. 점심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순자는 무심코 귀를 기울입니다.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춥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여둔 복권을 떼어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번호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맞습니다. 또 맞습니다. 6개. 전부 일치합니다. 순자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말도 안 돼. 숨이 가빠집니다. 눈앞이 잠시 흐려집니다. 금액이 화면에 뜹니다. 수백억.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숫자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딸과 아들 그리고 손자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방금 전 통화가 머릿속을 스칩니다. 엄마 또 아프다 그러려고 전화한 거 아니죠? 순자는 천천히 복권을 식탁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조금만 더 두고 보자.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처음으로 통장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 사진을 꺼내놓고 오래 바라봅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 그 속에 진짜 마음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갑자기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시험의 시작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겠다고. 그리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 전날 밤 김순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권은 장롱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지만 숫자는 머릿속에서 계속 떠다녔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물컵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진짜로 어디까지가 가족일까?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첫 번째 대상은 딸 이은경입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통화가 연결됩니다. 엄마. 은경아,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다. 순자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숨을 고릅니다. 이번 달 심장약 값이 좀 모자라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약이라서 한 달만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집니다. 엄마, 나도 지금 상황 알잖아. 은경의 목소리는 이미 피곤에 젖어 있습니다. 나 혼자 애 키우면서 월세 내고 직원 월급 주고 나도 빠듯해. 엄마가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엄마, 솔직히 말해볼게. 은경이 말을 끊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프다, 힘들다 하잖아. 근데 우리도 다 힘들어. 이제는 엄마도 좀 알아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엄마 인생은 엄마 책임이지 왜 자식한테 자꾸 기대요? 그 말이 가슴에 그대로 박힙니다. 알겠다. 순자는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괜히 전화했네. 나 지금 배송 마감이라 끊을게. 뚝.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식탁 앞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약 봉투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침에 먹은 약의 빈 껍질이 쓰레기통 위에 놓여 있습니다. 엄마 인생은 엄마 책임. 그 말을 조용히 따라 해봅니다. 입으로 내뱉는 순간 더 쓰게 느껴집니다. 잠시 후 두 번째 전화를 겁니다. 아들 김현수.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아들입니다. 항상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현수야, 엄마 약값 때문에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다음 달 연금 나오면 바로 갚을게. 현수는 한숨부터 쉽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 안 돼요. 엄마 나이 되면 더 계획적으로 살아야죠. 의료비 대비도 안 해놓고. 순자는 말문이 막힙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산 거 알아요. 현수는 말을 자릅니다. 근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혼자 큰 집 지키고 살면서 돈 없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이해 안 가요. 그 집 팔고 작은 데로 옮기면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집은 아버지랑 같이. 엄마, 감정 말고 계산을 하세요. 현수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계속 이렇게 전화해서 돈 이야기하는 거 저한테도 부담이에요. 순자는 입술을 깨뭅니다. 그래도 약은.
요양원 알아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에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기 가면 약도 관리해주고 밥도 나오잖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귀에서는 아들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웅웅 울립니다. 엄마, 일단 이번 달은 알아서 해결해 보세요. 저도 여유가 없어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소파에 몸을 기대앉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속이 텅 빈 느낌만 듭니다. 젊은 날이 스쳐 지나갑니다. 봉제 공장에서 밤샘 근무하던 날들. 두 아이 학원비 때문에 도시락 반찬을 줄이던 시절. 아들이 대학 합격했을 때, 딸 결혼식 날, 남편 장례식장에서 아이들 손잡고 울던 장면. 그 모든 시간이 갑자기 혼자만의 기억처럼 느껴집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지만 불을 켜지 않습니다. 그대로 서서 창밖만 바라봅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말은 소리 없이 입안에서만 맴돕니다. 잠시 후 순자는 장롱 서랍을 열어 복권을 다시 꺼냅니다. 종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이 돈이 생겼는데도 이렇게 외롭네.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 박도윤. 순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받을지 말지 잠깐 고민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대답 대신 숨만 고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지금 이 통화가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될 거라는 걸. 순자는 조용히 입을 엽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말이야. 그리고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자의 숨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김순자는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숨을 고릅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요즘 약값이 좀 모자라다. 말을 꺼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앞서 두 번의 거절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도윤의 대답은 짧고 빠릅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번 달 약값이랑 병원비에서 30만 원 정도. 순자는 숫자를 말하면서도 스스로 작게 느껴집니다. 자식들에게는 큰 부담처럼 느껴졌던 돈입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통화가 잠시 끊길 듯 말 듯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들려오는 목소리. 제가 지금 통장에 있는 거 다 보내드릴게요. 부족하면 다음 주 알바비도 보태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순자는 순간 말을 잃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할머니가 너한테까지 그러고 싶진 않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단단합니다. 저 어릴 때 할머니가 학원비 대신 내주고 등록금 보태주고 서울 올라올 때 반찬 싸준 거 다 기억해요. 순자의 눈이 붉어집니다. 그때 할머니가 힘들었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잠시 침묵. 순자는 결국 조용히 말합니다. 고맙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집안은 조용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잠시 후 알림음이 울립니다. 도윤이 바로 송금을 한 겁니다. 통장 잔액이 바뀐 숫자가 화면에 뜹니다. 순자는 화면을 오래 바라봅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약국으로 향합니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평소와 똑같은 길인데 마음만 다릅니다. 약 봉투를 받아 들고 나오면서 순자는 생각합니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고.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는 돈이라고.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약 봉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장롱으로 갑니다. 복권을 다시 꺼냅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겠네.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며칠 뒤 순자는 아이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번 주말 집에 한 번 다 같이 오라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은경은 읽고도 바로 답이 없습니다. 현수는 무슨 일인데요? 라는 짧은 메시지만 보냅니다. 도윤은 제가 먼저 내려갈게요 라고 답합니다. 주말이 다가옵니다. 토요일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납니다. 집안을 정리합니다. 낡은 소파를 닦고 식탁보를 새로 깝니다. 반찬도 몇 가지 만듭니다. 손이 자꾸 떨립니다. 점심 무렵 도윤이 먼저 도착합니다. 큰 가방을 메고 서 있는 모습이 유난히 듬직해 보입니다. 할머니, 어디 아픈 데는 좀 나아요? 괜찮다. 너 와준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 순자는 웃으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조금 뒤 딸 은경이 도착합니다. 휴대폰을 보며 들어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이렇게 갑자기 불러요? 나 오늘도 배송 처리해야 돼요. 곧이어 현수도 도착합니다. 정장을 입은 채 시계를 먼저 봅니다. 엄마, 오래 못 있어요. 내일 출근 준비도 해야 하고요.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흐릅니다. 순자는 물컵을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합니다. 입을 열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부른 건 할 말이 있어서다. 모두 순자를 바라봅니다. 엄마가 요즘 아프다고 했지. 은경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좀 부탁했는데 다들 사정이 있다고 했고, 현수는 시선을 피합니다. 근데 말이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많이 생각했다. 순자는 도윤을 잠깐 바라봅니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그 말에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집니다. 은경이 먼저 입을 엽니다. 엄마, 또 그 얘기 하려고 부른 거예요? 순자는 대답 대신 장롱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서랍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엄마가 숨겨둔 거다. 봉투 안에는 복권이 들어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봉투를 바라봅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당첨됐다. 생각보다 큰 돈이다.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고유한 순간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갈등의 시작입니다. 복권 봉투가 식탁 위에 놓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립니다. 은경이 먼저 입을 엽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수는 봉투를 힐끗 보며 표정을 굳힙니다. 얼마나 된 거예요? 순자는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습니다. 손을 모은 채 숨을 고릅니다. 큰 돈이다. 엄마 혼자 평생 벌어도 만져보기 힘든 돈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두 사람의 눈빛이 바뀝니다. 놀람과 계산이 동시에 스칩니다. 은경이 먼저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아이고 엄마.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목소리가 부쩍 부드러워집니다. 그럼 약값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진작 내려와서 병원도 같이 다니고 그랬을 텐데. 순자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현수도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엄마, 이 돈은 잘 관리해야 해요. 혼자서 판단하면 위험해요. 세무사도 알아보고 증여 계획도 세워야 하고요. 말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속도는 유난히 빠릅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런 말이다.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며칠 전 엄마가 약값 때문에 전화했을 때는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공기가 다시 무거워집니다. 은경이 시선을 피합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현수도 기침을 한 번 합니다. 엄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 말에 순자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떨립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돈이 생겼다는 거냐? 순자의 질문은 차분합니다. 그러나 날이 서 있습니다. 엄마 몸 상태는 똑같다. 아픈 것도 그대로다. 근데 돈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가족이냐? 은경이 급히 말을 잇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해라. 순자는 처음으로 말을 끊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호합니다. 엄마는 이번 일로 다 봤다. 현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자는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엄마는 이 돈을 마음 있는 사람한테 쓰려고 한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도윤에게 향합니다. 도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듭니다. 할머니. 순자는 손자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약값 이야기했을 때 단 한 번도 계산하지 않은 사람이 너였다. 내가 보낸 돈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 돈에는 조건이 없었다. 은경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엄마, 그건 너무 감정적인 결정 아니에요? 현수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감정으로. 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는 법보다 마음을 보겠다. 식탁 위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엄마가 이 돈으로 하려는 첫 번째 일은 도윤 학비랑 생활비부터 정리하는 거다. 도윤의 눈이 커집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런 거 바라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지. 그래서 더 해주고 싶다. 은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뭐예요? 순자는 천천히 은경을 바라봅니다. 너희는 엄마를 가족이 아니라 부담으로 봤다. 그 말에 은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현수는 이를 악물며 말합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잠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이미 평생 남을 위해 살면서 후회할 일은 다 했다. 도윤은 고개를 숙입니다. 손을 꽉 쥡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입을 엽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엄마는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서 정식으로 정리할 거다. 상속도 재산 관리도 다 다시 쓰겠다. 그 말에 은경과 현수의 얼굴이 동시에 굳습니다. 그리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할 거다. 순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세 사람은 서로 말을 잇지 못한 채 앉아 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립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그 순간 거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말다툼 소리. 가족의 균열은 이제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침 햇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옵니다. 김순자는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먼저 뛰는 걸 느낍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모든 걸 정리하는 날입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물을 끓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동네 아이들이 학교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말자. 순자는 혼잣말을 합니다. 잠시 후 집 전화가 울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약속 시간을 확인하는 전화입니다. 순자는 짧게 대답합니다. 네. 지금 출발합니다. 외출복을 입고 가방을 챙깁니다. 장롱 서랍에서 복권 봉투를 꺼냅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습니다. 가방 맨 앞 주머니에 넣습니다. 집 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봅니다.
남편 사진이 놓인 장식장 앞에 잠깐 멈춥니다. 여보, 나 이제 좀 나답게 살게요. 말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순자는 긴 테이블 앞에 앉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들어옵니다. 숨이 약간 가쁜 모습입니다. 할머니, 제가 늦지 않았죠? 괜찮다. 와줘서 고맙다. 도윤은 순자의 손을 살짝 잡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손의 온기가 많은 말을 대신합니다. 조금 뒤 은경과 현수도 도착합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어색한 인사가 오갑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합니다. 오늘은 재산 관리와 상속 구조를 최종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작하시죠.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갑니다. 순자는 하나하나 천천히 듣습니다. 중간중간 질문도 합니다. 표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문장에 도착합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손자 박도윤 씨에게 신탁 형태로 이전하고 일부는 노후 의료비와 기부금으로 사용. 변호사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립니다. 은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현수도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엄마,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감정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차분히 바라봅니다. 엄마는 충분히 생각했다. 그리고 이건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은경의 눈이 붉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자식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너희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다. 근데 너희는 엄마를 선택하지 않았다. 말은 조용하지만 또렷합니다. 아플 때 가장 약해졌을 때 엄마는 혼자였다. 그때 손 내민 사람은 도윤이 하나였다. 도윤이 고개를 숙입니다. 할머니, 저는 순자는 손자를 향해 고개를 젓습니다. 괜히 미안해하지 마라. 내가 한 건 특별한 게 아니다. 그냥 사람답게 한 거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흐릅니다. 현수가 입술을 깨물며 말합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나쁜 자식이었나요? 순자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합니다. 나쁘다기보다 바빴고 자기 인생만 봤다.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안 한다. 근데 엄마 인생도 존중받아야 한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서명 진행하겠습니다. 순자는 펜을 집어듭니다. 손이 약간 떨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김순자. 잉크가 종이에 스며듭니다. 그 순간 순자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입니다. 도윤도 서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가 정리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은경과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순자가 먼저 말합니다. 오늘 일로 관계까지 끊자는 건 아니다. 다만 서로 기대는 방식은 바꿔야 한다. 현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은경도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뵐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어옵니다. 햇빛이 따뜻합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순자는 잠시 하늘을 봅니다. 바다 한번 가고 싶다. 아무 일정 없이. 도윤이 웃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바로 가요. 순자도 웃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에서 나오는 웃음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장롱을 정리합니다. 쌓아두었던 옛 옷들을 꺼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상자에 담습니다. 이제는 가볍게 살자. 저녁이 됩니다.
순자는 혼자 밥을 먹습니다. 반찬은 소박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맛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TV를 켭니다. 뉴스 소리가 잔잔히 흐릅니다. 순자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습니다. 오늘 하루가 천천히 정리됩니다. 돈을 얻은 날보다 사람을 선택한 오늘이 더 또렷하게 남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다. 손을 내밀 때 진짜가 된다. 그리고 내일 아침 김순자의 삶은 조금 더 가벼운 걸음으로 다시 시작됩니다.